서로 공평하게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지는 계엄 이후에 직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제 공통 질문 1번을 보시면 계엄 사태 포고령에 대한 성명서 발표 외에 구체적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질문하는 내용은 이제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 전국이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의료계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들 다들 질문 이해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1번 김태구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상은 어려 계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전국이 변모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상을 지켜보면서 어쨌든 탄핵되기 전, 탄핵된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의료정책의 결정권자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만이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김태구가 여러 직역과 지역들의 의견들을 다 모으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경 후보님. 네, 이 포고 탄핵이 인용된 직후에 그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들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편 의견은 지금 탄핵의 계엄의 수괴 피의자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우리랑 누가 대화하겠냐 이런 반응이셨는데요. 아직도 하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탄핵이 되거나 감옥에 간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시 어떻게든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선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지금 우리 의견을 전하고,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의료계에서 의견 정말 많이 전했죠.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편이 되어서 의견을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려면 피해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수능 합격증 받은 친구들, 그리고 자기 수능 점수로 수시 합격증 받은 친구들, 자기 수능 점수로 어디 합격권이다 알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입시를 중단하거나 하면 다 피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최대한 전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저희가 12월 24일 날 국회 토론회를 계획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오십사 오픈하였습니다. 오늘 다행히 그 민주당이 또 학장들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미팅의 자리가, 오픈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소 후보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독립의 아버지인 넬슨 만델라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 되씹었다는 시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어네스트 헤알리라는 시인이 19세기 말에 영국의 그 시의 작가인데, 인비투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좁아도, 나에게 다가오는 형벌의 길이 아무리 길더라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천장이다. 무슨 얘기냐? 남이 만들어놓은 판에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지는 겁니다. 이 정권이 바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든
어느 한쪽 정권에 올인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쟁의 와중에서 반사익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진영의 정권을 잡든 우리 의사들의 단일된 의지로 우리 의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 의사들의 힘으로 개척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전국이 혼란한 상태에서 과연 어디에 베팅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의존적이고 그렇게 디펜던트한 생각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정권을 잡든 우리 의사들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의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제가 회장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의협 회무를 이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욱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엄 사태와 그리고 또 탄핵 사태, 또 의대 정원 사태, 지금은 경랑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경랑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인데 싸울 때가 있고 또 싸우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싸울 때 싸우지 않고 또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싸우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계엄이 선포된 날 저는 다음 날 오후에 출근길 투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집회를 하면 안 된다,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지금 뭔가를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교령이 발표되었을 때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저는 가만히 지켜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걸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분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정리될 것이다. 그제 예상대로 새벽 사이에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정된 대통령 출근길 투쟁 그대로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 탄핵 사태나 모든 그런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싸울 때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경랑의 시대에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말 싸울 때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참을 줄 아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대세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최한나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결국 계엄령과 이 상황은 우리 후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세워오신 이 우리의 의료 이렇게 붕괴되고 말 것인가,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고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이제는 저희는 이것을 더 이상 논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논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엄령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정부도 오늘 좀 민주당에서 움직였습니다만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계엄 이슈에 의료 이슈가 많이 밀려서 더 대화가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만 저 아무 답도 없는 정부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우리 후배들, 학교와 병원을 떠나 있는 후배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12월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 비대위의 결정에 따르고 뭉쳐야 됩니다. 비대위의 결정에 여러 가지 의견 있으신 거 많은 걸로 압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회장 선거, 여기 오신 물론 회장님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반드시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의협이 죽지 않는다. 회원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여전히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높은 투표율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회장은, 저는 당선되자마자 어쨌든 대통령 대행 만나서, 지금 정부도 다 압니다. 이 사태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거. 우리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명분 있게 가치 있게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결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드러난 모든 문제들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서 정부가 망친 의료 재건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선배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원들 공통질문 첫 번째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강희경 후보님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두 번째. 현재 우리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 단체로서 좀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우리 의협 회비 납부율의 제고 방안과 그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사실은 말씀하신 집행의 합리성, 투명성 이것이 있으면 적어도 의협회비 납부율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후배들 중에서 의협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친구들은 닥터론 하는 친구들은 납부를 하더라고요.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회원들께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좀 회원들께서 납부를 하시려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의협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알리고, 무슨 일을 할 때 회원들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정기적인 설문조사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리고 또 뭐 설문조사도 마찬가지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의협이 해야 할 것, 내가 혼자 하긴 힘드니까 같이 해줘야 될 것,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각 회원들께서 만드는 홍보물에 우리가 인증을 해주어가지고 그 퀄리티를 우리가 보장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뭐가 해주는 게 있으면 납부율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의료를 끌고 나간다면 그 회원들께서도 의협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의료를 할 때 있어서 자긍심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의협이 앞서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기부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건마다 국민 대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국민들의 의견 듣고 이때 의사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충분히 하고요. 또 그 홍보, 지금 사실은 홍보가 의협에 굉장히 이제 딱 부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전문가를 고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계시는 홍보팀 분들 잘 분산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그 능력을 잘 더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의료 그러니까 의료 과실이라고 평가되는 이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가 많으신데 그것의 결정은 그 판사가 아니고 의사가 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소 회장님, 후보님. 뭐 간단하죠. 의협회비를 열심히 내는 회원들한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건 간단한 건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좀 우리 회비 납부하는 회원들의 그 어떤 계층 회비를 많이 내고 어떤 계층이 덜 내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개헌가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 회비를 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직역별로 보게 되면은 동시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회비를 덜 내고 있는데, 우선 개헌가가 회비를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소속감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현재는 개설할 때 시군구의사회에 신고조차 안 해도 개설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역대 집행부에서 여러 번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들어줬는데, 제가 해야되는데 우선 개설 신고는 보건소에 하지만 시군구의사회에 꼭 신고를 해야지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겠습니다. 물론 개설 신고를 할 때 회비를 강제로 내겠다는 게 아니고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소속감을 갖도록 해서 도대체 의사회가 무슨 일을 하는 데인지 알아야 준비를 낼 텐데, 지금 의사회에 소속되지조차 않은 회원들은 의사가 뭘 하는 주체를 모르거든요. 우선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까지인가는 대학 교수님들이 본인들의 월급에서 일괄 공제가 됐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지역의사회에서 그 교수님들한테 일괄 공제된 그 회비를 병원 당국에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은 전형으로 총가로 그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수님들이 화를 내면서 이 일괄 공제가 없어졌는데, 우선 이런 부분부터 다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헌가는 개헌가대로,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협의 납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후보님. 예, 의협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과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는 질문인데요. 의협 회비 납부율을 좀 높이자는 이런 노력들은 노력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논의입니다. 이 포지티브한 방식이 있고 네거티브한 방식이 있는데, 회비 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의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많이 내게 하자는 포지티브 방식이 있는 반면에 많은 제재를 가해서 회비 납부율을 높이자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 의사회에서 전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사들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아무리 네거티브한 방식을 해서 제재를 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기 싫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계속 안 내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의사회가 필요한 조직, 예를 들어서 교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님들한테도 좀 필요한 조직이 되면 그들 스스로 좀 납부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저도 실제로 제가 집행부가 되고 나서 회원면허고충처리센터 이런 걸 통해서 차별 없이 좀 많은 혜택을 주니까 회비 납부율이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네거티브한 방식을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집행의 합리성 부분인데요. 경기도 의사회 회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15만 원입니다. 다른 시도 의사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15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서울하고 뭐 규모도 비슷하지만 서울이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의사회가 아시다시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불필요한 사업, 그리고 회원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낮고 그냥 회원들에게 별 유익도 없는 사업을 그동안에 해왔다는 이유로 계속되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회원들에게 유익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더 많이 사용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합리화를 한다면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최한나 후보님. 예, 회비 납부에 대해서 저는 3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도 의사회 중심으로 납부율을 올리는 것, 또 하나는 중앙회가 직접적으로 회원 권익을 보호하면서 하는 것, 또 한가는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지금보다는 좀 편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새 각 시군구에 송년회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여기는 회비 납부율 높겠는데 좀 그런 걸 느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여기는 회장님 고생하시겠는데 회비 거두시려고. 제가 회장이 되면은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게 맞는지.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무슨 뭐가 문제가 있는지 중앙에서 지원하고 잘 되는 데는 더 잘 될 수 있게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원래 중앙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면허 관리와 관련된 거, 우선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에 대한 관리를 각 시군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총무이사로 5월달에 시작하면서 회원권익 센터 첫 간사를 맡았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각 시도와 산하단체에 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하는 거를 해드리고 나서 저 근데 직원이 옵니다. 이거 좀 이분이 이런 걸 요청을 하셨는데 회비가 납부 안 됐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일단 그 회원이 원하는 거 다 지원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회원이 만족하시면 회원님 어느 해 회비가 좀 이렇게 제가 선호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낸 사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회원들이 원하는 지원을 다 하고, 그리고 협회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회에서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부하는 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 편하게 회비 납부하듯이 좀 편하게, 그래서 시도에서 사무처에서 더 편리하게 납부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구 후보님. 네, 아마 저희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이 50%가 안 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시도 회장단 회의에서 오늘 납부율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납부율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만 실제적인 방법을 찾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협회장이 된다면 저는 기본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협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회원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좀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전공이 젊은 의사들이 이 협의 납부를 상당히 저조하고 협회 회무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공의 협회 비용이 15만 8천 원입니다. 여기 가입비, 지역협비 다 합치면 1년에 40만 원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전공의들이 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저는 협의를 좀 인하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그들이 후에도 협회에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지속적인 협의 납부에 더욱더 증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의 협의 납부율이 아주 높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높은 이유를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대구시에서는 경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회원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80% 90%까지 내고 있고 특히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9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랬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포지티브 방식, 즉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때만 지금 내고 있는데 내가 협의 납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사가 있는 분 외에는 다 걷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수님 납부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상 합리성, 투명성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협의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16기 시도의사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오픈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같이 16개 시도 회장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투명성 제고 감사까지 저희들이 동시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투명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공통질문 답변 다 모든 후보님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기 전에 플로어에서 질문지를 작성해서 미리 좀 작성해 주셔야 여기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좀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질문지를 미리 좀 작성해서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주소 후보님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재 사실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의사협회에 약간 관심도 떨어지고 참여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이고 그에 대한 문제가 꼭 대학 교수님들 제 참여율 자체가 꼭 교수님들이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전체적인 대한의사협회가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과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전번에 금년 초인가요? 대구광역시의사회 상의사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 이전에 예전에 회장할 때 대구광역시의사회라든지 이제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사의 날 행사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게 그 대구나 광주나 이런 지역적으로는 그 의사의 날 행사할 때 이 개원가랑 대학의 특별분야랑 완전히 한 몸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울이랑 경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해봤더니 우선은 저는 그 현재 대학 교수님들이 의사협회에 결합할 수 있는 조직이 의학회보다는 교수협회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의학회는 순수한 학술단체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의사회에 결합하는 것은 의학회가 아니라 교수협회에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의사협회에 제가 회장이 된다 그러면 대의원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의학회는 순수 학술단체로 가도록 하고 교수협의회를 시군구 의사회에 결합시킬 수 있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시군구 내에 특정 대학병원이 있으면 그 시군구 의사회랑 그 특정 대학병원이랑과 연계를 해야지만 이게 그 밑바닥부터 이제 연계가 되는 건데 의학회를 쓰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학회는 순수 학술단체로 가도록 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의사협회랑 결합할 수 있는 구조는 교수협회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즉 대학에 계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개원가로 오거나 봉직하고 보면 그때 교수님이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대학 때는 몰랐거든요. 요새는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대부분 다 10년 이상씩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선 시군구 의사회 임원 내지는 고문으로 은퇴한 교수님들을 많이 좀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학사회와 개원가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넥션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 기회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교수님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교수님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서 저도 잘 몰랐던 걸 이번에 알았는데, 한 3월경 정도 되면은 대거 이제 사직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 펠로들이 안 들어오고 너무 힘들고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직장을 그만둘 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교수님들이. 근데 우리 의사협회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고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관심사가 전혀 다른 단체에는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오죽하면 평생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관심조차도 없는 이런 의사협회의 교수들의 참여가 높아지기는 힘듭니다. 교수님들이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근로환경, 근로문제, 요즘에 점점 의료 분쟁도 점점 심각해지고 이런데 교수님들의 애환에 대해서 과연 의사협회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고민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고민하고 같이 공청회도 하고 대책 마련도 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교수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한나 후보님. 저는 의협에 들어온 이래로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님,康씨 이종태 이사장님, 전의교육 김창수 회장님, 전의리 최창민 위원장님 해서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김현태 회장님 물론 모시고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키가 결국은 학생들, 전공의들 그들과 그들의 교육과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의견을 들었고 교수님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는 의협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집행부가 바뀌는 상황이지만 제가 회장이 되면은 그분들에게서 들었던 그 의견이 그냥 의견 나누기가 아니라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 좀 일찍 와서 영남대, 칠곡, 경북대, 대구 카톨릭대, 계명, 동산병원 원장님까지 다 뵀습니다. 어느 분도 의협이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의협회원 어느 분도 교수들이 우리랑 상관없다 안 하십니다. 모두가 다 의협이 우리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으로서 제자리매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그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교수님들이 또 학생들이 근데 직역간 갈등 자꾸 우리끼리도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지 않는 회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법정단체인 의협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여기 모이신 많은 선배님들, 동료들께서 도와주시면은 교수님들과 함께 기꺼이 저희는 같이 계획을 그리고 교수님들이 의협과 물론 이런 무슨 대의원 숫자니 뭐니 회비니 이런 것은 사실은 기술적인 겁니다. 그 전에 우선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모아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태구. 네. 사실 저는 이제 도회장으로서 특별분의 교수님들, 병원장님과 늘 소통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늘 함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원단의 부회장님으로도 이쪽하고 이사님들도 이쪽에서 같이 늘 대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분들의 한결같은 문제점 지적은 이사에 참석해 보니까 약간 개론감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고 모든 내용들이 그렇더라. 그럼 내가 교수로서 참여해서 내가 특별히 느끼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한두 번 오시다가 안 오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협회 회무, 지역 회무에 약간 좀 불참하게 되시는 이유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수님들이라든지 대학교 특별분의 수련병원의 이렇게 원장이나 교수님들과는 수시로 소통하고 수시로 만나서 그들의 문제점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이익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그분들도 협회 일에 같이 동참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류, 소통하고 문제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익, 교수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협회가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해야 되고, 특히 제가 경험상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을 때 40개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에 오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회의하실 때 제가 직접 가서 앞으로의 우리 플랜은 어떻다, 어떻게 가겠다,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듣고 소통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교수님 직업과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현재 이 사태에 있어서는 교수님들이 의대 교수로서 수련 병원에서는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임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당직 수당이 제대로 책정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근로자에서 조건을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다면은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교수단체가 우리 협회랑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희계 후보님. 네, 저의 직장은 서울대 종로구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 특별시 종로구 의사회의 송년회에 참가하겠다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서울대병원이 전국에서 환자분들이 오시지만 적어도 3분의 1, 반 정도의 환자분들은 주변에서 오십니다. 결국 각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저는 그러니까 저라면 종로구 의사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의 딸이지만 시어른들의 며느리인 것처럼 여러 가지로 소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건 상관없이 그 지역, 그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그 지역의 구 또는 시 의사회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의학회에도 교수들이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지역의사회로 소속이 일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학 교수뿐만 아니고 각 직역 간의 이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각 직역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사협회가 있죠. 하지만 그 대학 교수 같으면 또 교수 노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부 만들어져 있고요. 또 지금 병원의사협회는 노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쟁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월급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쟁의를 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역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노조를 각각 만들고 그분들의 이익을 의협에서는 이렇게 연맹의 형태로 모아서 중재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대학 교수들이 좋아하는 거는 공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걸 가지고 우리 의협에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는 게 좋다 하는 것,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의협에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공통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우리 각 후보님이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